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의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 영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진흙길인지 빈지 모를 이상한 것들이 지금 이 퇴근 시간 전후로 해서 지금 내리고 있는데요. 다들 어떻게 잘 퇴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픽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또 옹기종기 이 방송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성환 시사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전계한 평론가 앉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굉장히 안진걸 선생님이 아주 튼튼해지셨네요. 뭐 좋은 일이 있으신 모양이다. 아니 우리 나는 노영희 눈치도 변호사님이랑 방송도 많이 하고요. 또 지난주에는 서영규 의원님 북콘서트를 노영희 의원님 아니 변호사 갔다 오고 빨리 의원들은 박찬대 의원님 북콘서트는 이제 가는데 아무래도 그 대한민국과 민주당을 위해서 애써오신 분들 콘서트도 가고 그러니까 조금 더 준비해서 가게 된 거죠. 단정하게 차분하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이야기하라고 제발 민주당이 좀 더 잘했으면 해서. 아니 술 안 먹고 너무 이렇게 자신의 그 뭐라 그래나 이런 거를 좀 잘 컨트롤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술을 확 줄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살 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우리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감사합니다.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데 사실 이제 이럴래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못 봅니다. 네. 여러분 신영한 부위원장님 귀한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스펙스 그래도 그 바쁜 와중에도 저희 방송 꼬박꼬박 잘 나와주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우리 방송 시작하면서 또 한번 진행하는 거 얘기해 보고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제가 제 쇼츠가 돌아다니는지 몰랐습니다. 우와, 그래요.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서 욕하는 사람 내지는 힘내라 이런 사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노영희가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더라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다가 또 한쪽에서는 노영희가 정청래 대표를 왜 이렇게 욕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아니 저는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너가 여기저기서 왔다 갔다 말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나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말을 바꾼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왜 그런지 몰라가지고 제가 좀 빈정상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이제 한 방송에서 제가 어떤 방송하면서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지금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당의 결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될지 잘 모르기도 하지만 약간의 각각의 생각이 있을 것이다 해서 이제 A라는 말도 했다가 내지는 B라는 말도 하죠. 왜냐면 이제 누가 꼭 잘못했다 잘했다 이제 이런 문제는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각각의 진영에서 제가 말한 것들을 각각 다 뽑아가지고 쇼츠를 만들더라고요. 그걸 몰랐었어요. 근데 오늘 어떤 의원님께서도 이거 돌아다니더라. 또 저 의원님도 저거 돌아다니더라 하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시죠 우리 아 그럼요. 예. 아니 노영희 변호사님께서는 굉장히 중도가 아니라 합리와 중용의 길에 서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방송하다 보면 이 방송 저 방송 하다 보면 어떤 패널들한테 조금 맞춰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주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장면만 딱 자르면 이 사람은 A 편을 들어주고 그렇죠. 이 사람 B 편을 들어주고 이 사람은 C 편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당의 상이 굉장히 어렵고 시끄럽잖아 민주당에. 그에 대해서 유동희 변호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가장 합리적인 조금 오바된 게 부분이 있어. 이건 오바된 것 같다. 근데 문제제기하는 분들이 또 너무 과잉되면 이것도 좀 과잉된다.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저는 아주 훌륭한 지식인 역할을 해주셨다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빈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고 이렇게 감사해요.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어떤 주장이 있는데 그게 논란인데 막 어떤 지식인들이나 진행자들은 어떤 극단적 입장 또는 강경 입장의 편을 막 들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번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게 꼭 최선일까요? 뭔가 조금 합리적인 접점을 찾고 각각의 일리를 좀 찾아가지고 좀 싸움이라는 건 말리고 흥정은 붙이고 요렇게 가는 게 저는 집권 여당의 자세로 생각하고 집권 여당의 승리를 바라는 지식이나 방송인들 자세로 생각하는데 이번에 굉장히 저도 많은 고민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이겁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 번째, 분열을 원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두 번째,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기를 바란다.
세 번째, 정청래 대표가 성공한 민주당의 대표이기를 원한다. 저는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우리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하고 저는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믿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정계환 대표님? 원팀으로 가야 된다는 대전제 다 동의하고요. 매 순간 정청래 대표가 이제 선택하는 결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통 수단 그리고 또 최근에 이렇게 저렇게 막 곤욕을 치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평론가라면 매 순간 평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그 제안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시각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당대표 그렇게 제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과정의 문제가 더 큰지 제안 자체가 문제가 큰지 이걸 갑자기 두 표로 나눠서 너 찬성파야 반대파야 이렇게 이제 논쟁을 만들어 가버렸으니 선택을 강요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느 정도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이것을 보느냐. 오늘 가장 기쁜 소식은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정청래 대표가 당원들의 뜻을 또는 국회의원들의 뜻을 최고위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연기하겠습니다. 네. 라고 결론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저도 취재를 하고 들어왔으니까 맞습니다. 그 경우에 정청래 대표 정말로 잘했다라고 박수를 보내야 하는 것이지 결국 정청래 대표가 지고 말았네 정청래 대표 설 자리 없네 이런 식으로 가서도 안 된다고요. 판단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 의견 낼 수 있는 것이고 집단지성이 어떻게 발현되느냐라는 것을 면밀히 살펴야 하고 네.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이 이쪽과 좀 다른 것 같다라고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뜻은 결국 국민의 뜻이다라고 믿고 있는 뭐 절대다수의 지지자들은 대통령 뜻대로 가는 것이 옳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청래 대표가 받아들였다면 오늘 저녁에는 정청래 대표 박수를 보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왔다 갔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초심을 가지고 이 사안을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신영업 네. 의원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정리하는 의미에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많았죠. 예. 뭐 이 혼란이 만약에 설 연휴를 지났다 그러면은 아마 주최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설 연휴 조금 앞두고 목전에서 어쨌든 결론을 내린 거죠, 사실상. 네. 내렸다고 보면 대단히 환영할 일이다. 특히 이제 지방선거랑 딱 맞물린 시기여서 이게 이 시도지사 이렇게 큰 단위는 상관이 없는데 그 세부 단위로 가면 정말로 치열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잘 오늘 수습하는 거 그래도 환영한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김성환 평론가입니다.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뭐 앞서 말씀하실 때 막 찔리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할 때 큰 틀 안에서 명분은 얘기할 수 있지 그거. 그리고 합당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바람도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욕 많이 먹었어요. 저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한 3000cc 엔진 달고 뒤에다가 합당 짐 싣고 막 달릴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한 500cc밖에 안 돼. 그리고 시간 지나고 보니까 기름도 다 떨어졌어. 근데 더 고집스럽게 밀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고 출구를 만들어서 지금 현 혼란 상황들을 당대표가 이제 정리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도 또한 당대표가 해야 될 몫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다 이긴다의 관점이 아니라 일단 진짜 이기는 거는 지방선거에서 이겨야지 이기는 거니까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지는 방법으로 가게 되면 그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만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니 정청래 대표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사실은 이 합당 제안 관련해서 좀 절차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다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다 그 부분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 전에 다 정리를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이셔서 대표가 책임감 있게 이거를 확인하고 얘기하는 모습은 우리 다 전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합니다. 첫 출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이 정청래 당 대표 또는 조국혁신당과 합당 이것이 주어가 되는 바람에 네. 이재명 대통령은 다 어디로 갔어? 이재명 대통령 동의한 거야? 동의하지 않나? 여기에 모든 국민들이 질문을 처음에 냈다고 생각하고 그 대통령이 동의한 것이구나. 근데 동의를 안 했을 것 같은데 동의를 했다고 하니까 봉합용이냐 아니면 실제 마음이 그런 것이냐 진위 여부를 이렇게 저렇게 확인을 하고는 대통령실에서는 청와대에서는 이걸 뭐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우니까 바깥에 혼란이 이제 좀 더 거세졌고 진행된 상황에서 실제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결국 청와대도 부인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반대다. 도저히 시간상으로 불가능한 것을 왜 무리하게 추진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정도 시점에서 사실은 물러섰어야 한다. 근데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상처를 입고 지금도 댓글로는 너 찬성파여서 반대파 이게 뭐냐고 이게 뭐 양도일단회가 상대를 생각 다르다고 같은 팀 아닌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좀 자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러니까 국힘당 같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하면 다 우린 찬성파죠. 근데 예를 들면 조국 혁신당 합당은 서둘러 할 수도 있고 천천히 할 수도 있고 안 해야 할 된다는 사람도 있고 모르겠어요. 반일 수도 있고 소수일 수도 있지만 나는 반대하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생각보다는요. 그럼요. 보통 그런 상황이면 생각보다 반대나 우려가 있으면요. 좋은 취지로 시작했어도 네. 보통은 좀 조절을 하는 게 그것도 조기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또 이걸로 당원들이 분열이나 갈등이 요소했다면 지금부터는 차분하게 논해보는 거로 맞습니다. 늦었어요. 사실 오늘로 정리된다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네. 맞아요. 근데 가는 데마다 2주일 동안 합당 찬성이냐 반대냐 넌 누구 판 이걸로 민주당과 민주당 안팎의 시민사회와 또 이런 어떤 진보적 활동가들이 너무 2주 동안 에너지를 소모했는데 맞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든 간에. 그리고 이제 오늘 잘 정리해서 어쨌든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잘 돼야죠. 아까 노영희 맞습니다. 변호사님 아주 중요한 얘기했다. 일단 당원들이 뽑았잖아요. 당대표를. 이 체제로 이재명 대통령하고 두 분 다 잘하게 가게 당분간은 응원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들이 계속 말했으면 지금 사법부 판결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짚었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우리 게시판에 강덕구 의원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강덕구 의원이 무슨 얘기하느냐. 사실은 페이스북에 지금은 삭제했습니다. 좀 전에 올렸다가 내린 글인데요. 사실 뭐 이거를 굳이 옮길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시니까 제가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 그냥 홍익표성 만나서 어떻게 얘기 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간단히 썼다가 어차피 정청래 당대표가 다 정리할 것이고 지금 발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리가 되는 마당에 이게 별로 필요 없는 말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셔서 지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올렸다가 지운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시는 건 뭐 좀 이해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더 이상 이제 혼란이나 이런 거를 부추기지 않는 선에서 정리하려고 하신 것으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좀 얘기를 좀 할까요? 청와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싸움이 어떻게 돼버리냐. 국무총리에 대한 공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요. 국무총리는 그냥 뭐 로망이 있다 이 정도 이야기를 결국 알고 보니까 국무총리가 당대표 하려고 아예 전쟁에 뛰어들었네라고 하면서 그 발언의 적절성 문제를 떠나서 참전을 하게 된 이제 상황. 그러면 청와대는 어떤 뜻이야라고 이제 집중적으로 물었던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과 소통했던 사람은 뭐 이런 의중이 있는 것 같더라. 직접 표현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그렇게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수 의견이 한쪽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릴 내용도 있지만 이게 이제 말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기도 하고 특히 이런 민감한 사안에서 대통령에도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하고 민주당은 원팀이 돼야 되고 또 조국혁신당은 우당으로서 함께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이 대전제에서 보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다고 해서 그게 강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은 조금 좀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는데 저에 대해서 비판이 엄청 올라옵니다. 저 양비론, 저 정교환, 저 나쁜 놈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너 뭐 찬성했나 반대했나 이러면서 반대했다고 욕, 찬성했다고 욕 이런데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할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강덕구 의원도 실제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올리려고 했다가 이미 결론 난 마당에 이것은 좀 아니다라고 하면서 강덕구 의원이 실제로 엄청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거는 강덕구 의원이 저렇게 말하는 것이 김민석 국무총리 최측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데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말만 하면 너 김민석 편이지. 그래서 이 발언한 거지. 이렇게 공격을 해대니까 너무 힘들다고 저한테 얘기를 직접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당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이기는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대로 발언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이제 직접 조언을 해드린 네. 적도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황명선 최고위원이 오전 의총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대부분의 의견들 다 15분, 20분 가까이 와서 말씀을 주셨고 대부분의 의견들이 합당과 관련된 내용들은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자 이런 형태의 의견들이 많이 모아지네요. 그러고 아예 그냥 좀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고. 네, 우리 이경원 기자하고 이제 인터뷰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이제 의총에서 얘기한 바는 합당에 대한 얘기는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방선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이 소리를 제일 반가워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신용환 부위원장이시죠. 저는 합당 얘기하실 때 소나무당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나무당 만약에 합당하실 거면 소나무당들 좀 합당을 같이 논의해 주세요. 우리 안진걸 수장님. 제가 좀 이따 그 부분 신영 교수님 이후에 네. 약간 그 정리 해주세요. 예. 금요일이 아마 판결일이 예. 2월 13일 오전 오전 11시 20분입니다. 20분. 송영길 대표에 대한 네. 판결 선고 말하는 겁니다. 네. 네, 엊그제도 통화하면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같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사실은 이 통합 논의가 지역 세부로 가면 굉장히 많이 갈라져 있어요. 제가 엊그제 전계환 대표께서 정말 의리의 사나이 우리 전계환 대표님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출판기념회가 이해찬 총리님 발인날 이렇게 우연히 겹치게 돼서 이제 연기를 했고 그날 발인날 그때 이제 연기한다고 공지를 했는데 6월 8일 날. 그 8일 전에 이제 일주일 전에 대표님께서 또 직접 연기된 걸 모르고 또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러고 진짜로 이제 연기해서 하는 날 또 방문해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신북대에서 하는 그 출판기념회. 그날 덕분에 제가 1시간 40분 이상을 같이 사진을 찍어도 다 못 찍고 계속 줄이 서 있을 정도로 같이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의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역 현장에서 이제 보면 그날 제가 감사드리게도 조국혁신당 분들도 축하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다 스탠딩으로 인사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건 이제 이렇게 잘 화합하는 걸로 갔는데 그 이전 단계에서 정말 많은 설왕설래와 보여지는 모습에서 좀 갈등들이 이제 표출된 게 마음 아프게 봤는데 이제 결론이 났으니 정말 서로 지방선거 이후에 또 같은 그 큰 방향성에 대해 동의한다는 건 다 똑같은 의견이에요 보면. 네. 뭐 그건 어느 패널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봐도 거의 다 똑같아요 총론에 있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함께 가는 그 부분 그 마음 하나로 가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뭐 이거 얘기 꺼내면은 자꾸 옛날 얘기 꺼내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얘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또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방선거도 이겨야 되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지금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일할 수가 없다거나 국제사회 흐름을 쫓아가지 못한다거나 이렇게 다급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신호를 국민의힘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민주당한테 보내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 정청래 대표한테 보내는 신호거든요. 제발 좀 함께하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은 지지율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지지율 보면 국민 다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다급하게 국정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응원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은 뭐 하냐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제일 곱지 않은 시선이 이거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가하게 지금 합당 얘기로 지금 몇 주 동안 이거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내부 막 이러니 저러니 싸움할 때냐. 지금 국민이 어떻게 사는지를 좀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권여당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네. 그것만 가지고라도 정청래 대표는 사실 그것만 가지고도 비판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결과적으로 본다면 뭐 처음 꺼냈을 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의도가 있니까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거 다 접어놓고 네. 지금 만약에 합당 논의를 접는다고 한다면 정청래 대표가 적겠습니다. 이걸로 그냥 절대 끝내지 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민생 법안을 통과할 수 있는 비상 무슨 대책이든 뭐든 네. 이런 방식들을 내놓고 입법 속도전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라. 그게 정청래 대표가 할 수 있는 지금의 역할이자 최고의 출구 전략이다. 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네, 그 말 정확하게 전달이 될 것 같고요. 키키엠님이 치사하게
의원 1도 없는 소나무는 입당 원서를 내시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송영길 대표가 그때 당시에 일부러 당을 탈당했었죠. 그때 그 당의 부담을 돈봉투 받으라 그 예. 말도 안 되는 얘기 때문에 그거 무죄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당에 부담을 안 주시려고 그랬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것 때문에 정치검찰 때문에 구속도 당했었던 상황인데 그때 총선이 이제 치러졌었고 그때 이재명 대통령 그 당선될 때 당선됐기 전이었죠. 그때 사실 좀 졌지만 어쨌든 그때 본인이 대신은 아니지만 다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의원 1도 없는 소나무 입당해서 내주니까 좀 섭섭해요. 그거는 아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저기 우리 김선 평론가님 쓴소리 하나 더 해주셨죠. 사실 지난 2주를 생각하면 코스피 5천이라는 엄청난 캐거가 있었고 뭐 오늘 또 막 코스피 5,350까지 찍고 근데 코스피도 너무 좋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부자들이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고 청년 서민 중산층들은 돈을 못 벌었거나 아예 진입을 안 하거나 이런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걸 캐치해서 서민 중산층의 정당인 민주당은 서민 중산층들도 이 코스피 5천, 6천의 성과를 함께 누리겠다고 치고 나갔어야 돼요. 여러 가지로. 2주를 놓쳤어요. 대통령 그 2주간 부동산 투기가 전쟁을 했어요. 엄청난 전쟁이에요. 이건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명의 대통령도 어떠한 뛰어난 정치가도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SNS 총동원 해가지고. 근데 민주당은 일면 부분적으로는 지원했지만 제대로 뒷받치 못했잖아요. 지금이 아니면 부동산 투기 못 잡거든요. 그리고 명절 밥상에 내란 세력 완전 체크가 코스피 6천과 부동산 투기 완전 근제로 올라갔어야죠. 하마터면 합당 찬반으로 난리가 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로 진짜 끝나야 네, 됩니다. 끝냅시다. 끝나야 되고. 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아쉬움을 제가 이제 여전히 지지할 수밖에 없고 이제 지방선거 후쯤으로 차분하게 논의를 했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저는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소나무당, 3인당의 한창민 대표 있잖아요. 의원이잖아요. 맞아요. 사회민. 네. 이러면 기본소득당이나 진보당은 선명하게 독자 진보 노선을 걷겠다고 선언한 데가 있어요. 합당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데는 연대를 해야죠. 대선 갖추는 것처럼 연대를 하시면 되고 지방선거 전후에서 군소정당이든 좀 중규모 정당이든 이참에 민주당을 조금 더 크게 만들고 이재명 정부 선거에 올인하겠다. 그리고 민주당 안에 들어와서 조금 더 왼쪽 사회권이라든지 좀 더 진보 좌파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이참에 다 합치면 되는 거죠. 네. 제가 좀 보태면 이제 바깥에 있는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들은 우선적으로 민주당과 통합의 필요성을 자당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봐요. 민주당이 오세요, 우리 받겠습니다 이런 방식은 저는 옳지 않고요. 진보정당 운동을 하는 사람이 소수정당이지만 이것이 가진 가치가 민주당이 중도 서민이지만 그래도 재벌 편 드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정당 운동을 계속 해야 하니까 민주당은 같이 합칩시다라고 제안할 게 아니라 제안을 하는 정당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 대형화시키겠다고 민주당이 나설 일이 아니라 제 정당의 형편에 따라서 그들의 판단을 우선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라는 쪽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진석 대표가 지금부터 이제 안아야 되는 숙제는 사실 더 큽니다. 지금 그 법외국제라든지 그다음에 사법 그 부개혁과 관련된 일련의 이제 그 헌법 소원제도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밀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정진석 대표가 오늘 물러선 것에 대환영 감사한 마음까지 사실은 가지고 있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은 원래 초심으로 들어가서 왜 당대표가 되었느냐, 그때 추진해야 할 개혁 법안들이 무엇이었는지, 이거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국정운영 외교관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방법은 뭘 거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일사천리로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당원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 옆에는 정청래 대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확신을 민심이 먼저 읽어줄 수 있도록 지금 정청래 대표가 플랜을 내놓고 이것을 행동으로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네. 이게 앙금이 좀 남아서 이제 끝났는데 약간 이렇게 비껴서거나 이래서는 진짜 안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프레드 팽님께서요. 그만 싸우고 일합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장강서른님도 일 잘하는 대통령을 지지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김어준 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저보고도 김어준 방송에 나가지 마라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하시는데 저는 김어준 씨가 두 가지 잘못을 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김어준 씨가 그때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 여조에서 빼줘라고 했는데 그 우리 맘이요. 이제 사실은 이제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건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때 본인이 이제 내가 느꼈다고 한 것은 뭐 다른 나쁜 뜻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발언은 옳지 않았다. 왜냐하면 현직 총리를 자꾸 빼달라는데 그 안에 자꾸 넣는 건 옳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합당 찬성과 관련해서 또 김어준 씨의 이런 그 스탠스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그거더라고요. 진짜로 그분이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음모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다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하시는데 아마도 김어준 씨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그동안에 공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 이제 그런 거 플러스 자기 자신이 이제 믿는 소신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솔직하게 내보내는 측면에서 좀 거칠게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기 우리 신용환 교수님도 거기 자주 나오시지 않습니까? 네. 여기 다 많은 분들이 다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나간다고 해서 뭐라고 하시고 이제 그런 것보다는 김원준 씨가 조금 본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조금 잘 들어주고 얘기하는 것도 좀 필요했다고 보고 오해는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좀 잘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분이 나쁜 분이 아닙니다. 저는 왜 그동안에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지지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또 막 욕하고 이런 거 보면 조금 섭섭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히려 풀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또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하실 것 같긴 한데. 김원준 씨는 정치 근육이 단련이 돼 있어서요. 괜찮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어왔어요. 네. 그렇죠. 내용이 어마어마한.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당의 절차적, 내용적, 형식적 또는 모양새 또는 해명에 대한 문제의식을 끼는 사람들은 이제 김어준 총수 그다음에 유시민 작가님 이제 분들이 합당 찬성하는 모양새니까 네. 막 비판을 많이 하던데 아니 찬성도 좀 할 수 있죠, 여러분. 좀 그분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 경제에서 애써오신 거 생각하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매번 올바른 판단만 하나요? 어떤 경우는 또 조금 잘못된 판단이나 또는 헷갈리는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좀 그렇게 저는 여유 있게도 좀 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적은 하되 막 우리 일부 책글에서도 막 죽일 듯이 또는 막 영구 퇴출시켜야 된다. 이건 저에겐 그럴 권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요. 적절한 선에서 비판하는 선에서 지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엠바고가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이제 방송에서 했나 봐요. 그 기자님이. 그게 아마 오늘 그게 엠바고였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밭글에 보니까 이제 뭐 취재단에서 이제 퇴출이다 뭐 이런 밭글이 있는데 그래요. 바로 그것 아침에 때문에 이제 제가 그런 거예요. 출연했을 때 네. 이렇게 티키타카 하듯이 하는 질문에서 이제 그 답을 하던데 그게 맞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히 하여튼 뭐예요, 그러면? 저희 설명해 보세요. 오늘 네. 그 무슨 해외 순방 어디 가냐라고 이제 홍사훈 아. 기자가 물으니까 어느 나라 간다 이렇게 이제 그거 아닌가 하고 이제 불확실한 것 약간 이제 애매모호하게 예. 말은 했는데 그게 사실이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 그거는 엠바고예요. 보통의 네네. 경우에는 다 엠바고 걸려 있어요. 그게 정부에서 공식 발표하기 그렇죠. 전에 먼저 기자들이 안다 그래서 미리 공개하면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원래 그러면 안 그렇죠. 되죠. 네, 외교 문제라서. 그리고 그 청와대 조심해야 돼요. 출입을 우리 진보계 유튜브 언론사 세 곳을 추가할 때 보수 언론이 엄청나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실망시킬 수 있어요. 뭔가가 좀 가볍게 대한다거나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이 있으면 그동안에 쌓았던 공이 커도 급속도로 실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참에 전부 다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중심으로 사심없이 똘똘 뭉치고 있는 거 우리가 여러 가지 마가 끼고 사가 낀 건 아닌지 또 그다음에 언제 내란 세력 지금도 전 의원들 집권한 이제 7개월 언제 집권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까지 막 좀 서로 싸우고 함부로 하나. 맞아요. 이 모든 걸 저는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노 변호사님하고 그 김어준 뉴스공장 그 대기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김어준 그 총수하고는 뭐 사담을 해본 적이 없고 실제 저는 우연의 일치인지 제가 출연할 때는 합당 얘기는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우연의 일치인 것 같긴 한데 글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제 입장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이제 평가가 다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큰 틀에 지금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해왔던 부분들 세웠던 큰 공들 또 죽음을 어쨌든 무릅쓰고 왔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 부분과 이제 요즘에 이런 어떤 우리 내부에서의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한 발짝씩 좀 봐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나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우리의 권한이 어디까지냐라는 것은 스스로 늘 질문을 던져야 되죠. 이재명 대통령 당신의 권한이 얼마입니까라고 하면 저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제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국민들이 뭐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전제고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언론인으로서 하면 이 방송을 10,000명, 20,000명, 50,000명, 뭐 100만 명까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결정하는 자는 아니죠. 우리는 그냥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또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고 평가를.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이거 내가 지금 결정하면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가 본인이 출마할 때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나한테 맡기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유튜버든 레거시든 언론이 그러면 어디까지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진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은 아무리 많이 해도 괜찮지만 특히나 어떤 사람을 비판할 때는 과도할 정도로 엄격하게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순간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한테 이제 일종의 앙심을 사게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숙을 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주제 넘게 너무 많이 나가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의견도 없이 이 맛도 저 맛도 그냥 양비론 양지론만 할 수도 없는 것인데 거기에서 적절한 균형감을 가지면 좋을 테니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 사람 반대했느니 찬성했느니 하면 화끈하고 시원하고 좋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정치 문화를 만드는데 네.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말씀만 좀 짧게 드리고 싶은데요. 민주당 지도부하고 국회의원들한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치학에서 흔히 반향실 효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는 굉장히 큰 스피커예요. 예. 민주개혁 진영에서 김어준 씨만큼 큰 스피커가 없어요. 제가 그렇죠. 볼 때는. 근데 그 큰 스피커가 갇혀 있는 방 안에서만 막 왕왕왕 울리듯이 자기 스스로가 얘기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걸 귀로 들으면 그 틀 안에서 갇히게 돼요. 근데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40% 정도거든요. 그럼 나머지 60% 국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도 20%나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민주당이 결정하거나 뭔가 판단을 할 때 항상 자기 귀에 왕왕 들리는 것만 가지고 기준을 삼는다는 거예요. 민주당 지도부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요. 정청래 대표도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위험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도 그 착각에서 벗어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서 좀 벗어나주고 그리고 또 떨어져서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들어가면은 그 안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만 막 치고받는 거에만 열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때는 뭔가 좀 반대의 목소리가 나와줘야 할 필요가 있고 민주당 지도부나 국회의원들도 스스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잠깐 빠져나와서 생각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훈련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제리 BK님께서요. 국민의 권한은 이렇게라도 댓글로 의견을 넣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 맞는 말씀이시고요. 또 썬쌤님, 싸움이 괜히 나겠습니까? 그만큼 아팠으니 싸우는 겁니다. 진정성 있게 행동하시면 멈춰집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페브루아리님도 그런 일 있으면 더 신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이 말씀들 다 동의하고요. 이제는 우리가 조금 선회하는 마음으로 조금 모든 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이번에 다들 이렇게 뭔가 조금 이 사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라도 사심 있게 본인의 당대표 연임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의견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김어준 씨가 아무래도 여러분들 말한 것처럼 정청래 당대표랑 친하다고 하니까 연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했다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치는 권력 투쟁이 가수가 노래하는 것만큼 본업이에요. 이재명 대통령도 권력 의지를 가지고 대선 후보가 된 거예요. 합당이 무서운 게 아니고 니네들 당대표하고 조국 대선 후보로 나눠먹게 한 거 아니야? 정청래 대표가 이제 당대표 출마하려고 인터뷰를 저희도 했죠. 방송 나가기 전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연임 도전할 생각이 있냐? 그때 그래서 연임을 왜 하냐고. 연임 생각은 전혀 없다고. 그럼 최근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 않냐? 최근에 물어본 적 있냐? 이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은 정청래 대표가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정청래 당대표가 1인 1표제도 계속 밀어붙이고 뭐 합당 제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이유가 혹시 본인이 8월 달에 있는 전당대회에서 연임하려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구도를 짜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의심하는 포인트였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뜻입니까?
그래서 최근에 지금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기존의 연임 관련 내용을? 그거는 이제 본인이 답할 내용이다라고 말한 건 뭐 그건 정답이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정치인들이 뭐 저희도 현실에 지금 뛰어들고 있지만 어떤 미래 상황을 다 예측해서 예단해서 답을 내릴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있을까요?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했을 때 그 공은 어디로 돌아갈까? 정상적으로 갔을 때 이제 그런 큰 틀의 것과 맞물려서 가는 것이지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랬을 때 미래가 개척되는 것이지 미리 예단해서 준비해서 내가 뭐 어떤 길로 간다 해서 가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님의 숱한 그 고난의 길을 보면서 그 부분은 다 다른 정치인들도 똑같이 알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들었던 이야기 공개 한번 하겠습니다. 누군지는 제가 밝히지 않겠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박찬대 후보와 경쟁하기 직전 상황에는 본인이 지금 당대표를 하고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에 에너지를 최대한 쏟아주고 다음 당대표를 정청래 대표 다음의 대표는 박찬대 대표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점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김어준 공장장은 저런 이야기를 들었을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다음에 할지 말지 본인이 답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청래 대표로 하여금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스피커로서 크기가 크고 정청래 대표는 연임에 대한 의지를 제가 알기로는 꺾지 않고 있죠. 그걸 꺾지 않는 건 당연하죠. 정치인이 한 번 더 연임을 하겠다는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 발언을 함으로써 정청래 대표는 출마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처럼 그냥 요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듣다 말다 저 친구가 한마디 했네. 이런데 예를 들어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총수 같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저것은 이미 팩트에 대한 전달로 인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오늘 저 말 때문에 본인이 출마한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정청래 대표가 출마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로 지금 정리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아마 정청래 대표의 지금 마음이 저것이다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다.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정청래 대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첫 출발이 네. 사실 이례적인 출발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은 사실 박찬대 의원한테 가 있었다고 하는 게 통설이에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그러니까 당원들의 마음을 얻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집권여당 대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출발을 해서 곧바로 정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기 때문에 상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딱 끊어버렸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을 자꾸 얘기하고 탕평을 얘기해요. 거기서부터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 국면마다 자꾸 청와대하고 소통이 안 되고 뭔가 자꾸 미끄러지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 도입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또 부결이 됐어요. 정청래 대표가 왜 저렇게 고집스럽게 저럴까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정청래 대표 뭔가 당무하는 것에 대해서 갸웃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해가 넘어가서 탁 던지는 카드가 통합이라는 카드를 뚝 들고 나온 거예요. 그것도 당내에서 언급도 없는데 갑자기 기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하는 거고 꺼낼 때 자 이제 통합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합칩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뜨악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치적 해석이 뒤따르는 건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건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정청래 대표가 본인은 얼마나 소박하고 얼마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켜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단계에서 한 발 더 나갔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합당에 찬성했다. 몇 차례 얘기했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동의를 얻은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흘러가는 거 보니까 동의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럼 조국혁신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국 대표하고 얘기한 것도 그것도 사전에 논의할 것 같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합당 카드를 확 던져버렸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에 당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새로운 승부수를 던져서 그동안에 당의 어떤 지지나 신뢰를 얻지 못했던 부분들을 한꺼번에 만회한 다음에 판을 다시 한번 짜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 여러 가지 하여튼 시끄러웠던 네. 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정청래 대표의 기반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스스로 허무는 일이 돼버렸다. 네. 그러니까 그걸 솔직하게 저는 수용하는 것도 굉장히 큰 결단력이라고 보고 평가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일을 한 개인의 선택과 관련돼서 이렇게 딱 수렴되는 얘기처럼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당 대표로서 주요 고비마다 이 신뢰를 얻을 선택들을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결론이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전 좀 받아들이고 네. 좀 이전하고 다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네, 우리 안진걸 대표 좀 얘기 좀. 예. 아니, 네. 방금 그 MBC 뉴스도 검색해 보니까 경제 성과마저 삼킨 합당 논란. 그러니까. 정청래와 조국 네. 상처만 컸다 이렇게 MBC도 분석을 했던데 뭐 아니 본인이 재선을 원할 수 있죠. 그 김호준 총수님이 어떻게 아무리 본인이 들었지만 재선 안 한다라고 저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최근의 입장은 정제 본인이 답해야 된다고 했지만 누가 보기에도 연임을 해가지고 총선 공천권까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 다음에 뭐 대선으로 나가든 안 나가든 이것은 정청래 대표님을 좋아하든 안 하든 그런 전망이 많았는데 김원준 총수님 저 이야기를 해갖고 저는 좀 의아하긴 했어요. 물론 근데 두 분이서 좀 더 내밀하게 그런 얘기를 했을 수는 있죠. 난 정말 한 번만으로 말란다 했을 수 있는데 자 근데 이제 본인이 원하지 하든 원하지 않든 또 주변에서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오늘까지의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님이 타격을 많이 입었죠. 논란이 많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재선을 원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죠. 근데 정치는 진짜 생물이잖아요. 네. 국민이 또 하잖아요. 이 상을 잘 수습해서 코스피 1만 시대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로 서민 중산층 바닥경제 살아나는 것으로 그다음에 내란 세력 척결로 당이 똘똘 뭉쳐서 가는 계기를 잘 만든다. 네. 그리고 계속 터졌던 당의 어떤 분란이나 소란을 최소화하거나 극소화한다. 그러면 정의연 대표가 처음에는 헤맸는데 나중에는 또 상당히 잘했다는 여론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당원과 지지와 시민들이 판단을 몫이죠. 네. 그러니까 집단지성이 이렇게 발현되는 거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이 논쟁이 오니까 모든 사람이 최고 수준의 정치 고관여 정평론가가 돼요. 예. 다 이야기를 하는데 양쪽 다 이야기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흘러가는 흐름으로 보면 찬반 논쟁에서 결국 우리가 함께 사는 길이 뭐냐라는 걸로 귀결이 딱 되면서 정리정돈하는데 제가 좀 오바해서 말씀드린 방송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 결국 이 문제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집단지성, 국민들이 판단해서 결론 낼 것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는 그렇게 제가 분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민주당 117만 당원, 권리당원들이 똑똑하고 잘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내지 않습니까? 싸움이 커지지 않고 이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집단지성의 힘이 이제는 어떤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도 충분히 국민들이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강대구 의원 얘기를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왜 그러냐면 강대구 의원의 페이북은 그거였어요. 홍익표 수석한테 들었더니 대통령은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더라.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왔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얘기를 보고 나니까 대통령이 여기 또 간섭하는 거 아니야? 관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강대구 의원이 이걸 지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통령의 입장 뭐 이런 얘기하면서 좋은 뜻으로 올렸겠지만 이게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사실 얘기는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방송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일부러. 근데 다른 방송에서 아마 이거 공개를 또 내용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서는 얘기했는데 이거 또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되게 옳지 않아요. 이 강대구 의원이 또 썼다가 이제 지운 이유는 통합 관련해가지고 대표랑 서로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다가 사실은 이제 나머지 것들까지 얘기하면서 오바가 됐고 그거는 오히려 이 대통령을 끌어들여가지고 또 남들이 공격하기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아차 싶어가지고 저는 그만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또 다른 데서 이거를 공개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건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그 뒷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통합은 원칙적으로 그래요. 찬성하는데 시기가 적절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시기가 적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고 아니, 근데 강덕구 의원은 계속 그런
견해를 유지하고 이제 있었죠. 근데 어쨌든 이걸 이번 주 다음 주에 뭐 무슨 이벤트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이제 오해 소지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자꾸 대통령을 제가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거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거는 당의 문제인 것이지 왜 자꾸 당의 문제에 대통령이 지금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와중에 자꾸 끌어들이는 거는 매우 옳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노영이 정신 차려 입 닫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 이건 입을 닫아야 됩니다. 네, 자,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서민석 그다음에 이진년 이런 사람들을 왜 임명해가지고 또 불러일으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정찬혜 대표도 이진년 이제 철회하고 또 서민석 변호사도 아마 정리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법률특보, 당 법률특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만 기다려주시고 이런 의견들이 다 전달이 돼서 또 대표가 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 하는 걸로 할게요. 대통령 얘기 좀 들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요. 잠을 못 주무신대요.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앞설 수 있냐가 결판 나는 것 같아요. 모든 공동체는 그런 문제가 쌓여 있죠. 그 소위 그런 게 많이 쌓인 걸 적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큰 덩어리 한 개가 아닙니다. 먼지처럼 쌓여 있어요. 우리는 개혁 조치라고 하면 뭐 큰 거 몇 개를 드러내면 될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큰 걸로 뭉쳐 있지 않아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런 건 우리가 대체적으로 다 해결해 나가죠. 먼지처럼 자잘한 게 수없이 모든 많은 영역에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한 개씩 언제 집어내냐? 그래도 집어내야죠. 그걸 안 집어내면 안 바뀌어요. 제가 잠을 설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거죠. 임기 초에 있는 이 1시간하고 중반 후반에 있는 1시간의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 맞습니다. 진짜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정말 잠을 못 주무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 말씀을 들으면 저는 딱 100% 동감하면서 이번 지방선거 때 어떤 후보를 우리가 뽑아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지방정부의 운영을 함께 맞춰서 갈 거냐. 이념, 노선, 그다음에 너 민주당 출신이야, 국힘 출신이야, 조국혁신당 출신이야 다 필요 없다.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무조건 뽑아야 한다. 일잘로 뽑아야 되는 거고 성과 내면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평가받을 사람 뽑아야 한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선거를 주도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를 주도할 것이다. 선거 개입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인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기초든 광역의원이든 기초단체장이든 광역단체장이든 뽑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한테는 정말 역사적 과제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렸던 그 힘을 새로운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이제 과제로 남아있다.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자 1시간은 5,200만 시간이랑 똑같다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또 하나의 명언인 것 같아요. 저 보면서 약간 전율 같은 게 왔거든요. 대통령이 굉장히 빛나고 크고 이런 이슈에만 매달리잖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래서 큰 걸 바꿔가지고 뭔가 성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자잘한 것들 하나하나를 바꾸는 게 진짜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런 얘기를 우리나라 대통령 입에서 들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지방선거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런 건 진짜 다 편집해가지고 아침에 최고위원 비공개 회의 들어가면은 좀 틀어가지고 최고위원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봤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도대체 개혁이라는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민주당은 내란 청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법개혁도 중요하고 검찰개혁도 중요합니다. 다 100% 동의하는데요. 그 큰 것만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달라진다? 그렇게 연결 안 되는 거예요. 잘. 그거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국민들은 당장 살기 힘들거든요. 그럼 그 살기 힘든 것들을 계속 바꿔주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민주당이. 당대표나 지금 원내에서도. 근데 그런 것들을 안 들여다보잖아, 지금. 그렇게 답답해서 미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우리나라 정당이 집권 여당이 이렇다고 해가지고 막 어깨에 힘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잠 못 이룬다. 뭐 대통령님을 모시고 이제 일하는 직속기관의 위원장으로서 마음 아프죠. 정말로 그 실제 보면 많이 마르셨잖아요. 대통령님하고 일야기 외의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완전히 워크홀릭이고 뭐 저 역시나 워크홀릭이라서 비슷하게 저기가 되겠지만 지금 임기 중에도 새벽부터 밤까지 밤늦게 그러니까 새벽부터 새벽까지죠.
계속 일하시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뭐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어떤 그래서 제가 주변에 농담 드리죠. 보고서 길게 쓰지 마라. 왜냐면 생각나시면 자다가도 일어나 계속 보고 하시기 때문에 그거 안 되겠다라는 이런 농담도 하죠. 그다음에 엊그제 통인시장 가셨죠. 그런 디테일한 의미를 우리가 같이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가 경제적으로 글로벌 경쟁 지금 투 트랙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트랙이 하나가 오고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미래로 글로벌 경쟁 자긍심, 자부심을 회복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더 미래로 끌고 가는. 근데 이 두 트랙을 정말 힘들지만 잘 이끌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가도 뭐 5,300도 넘어가고 이렇게 왔지만 과연 이게 국민의 삶의 질로 직결되느냐? 대기업들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 큰 것들, AI 관련된 이런 것들이 앞에 끌고 오면서 왔지만 과연 일반 국민들 특히 서민들 자영업자들 그 삶에 그게 직결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잠이 안 오시는 거예요. 네. 통일시장에 그래서 일부러 가시는 거죠. 그 얘기는 구중골건 같은 청와대다 기존에 이런 개념이라면 밖에 잘 모릅니다. 자기 치적을 과장하기 바빠요. 근데 거꾸로 네. 큰 걸 앞에 치고 가면서 디테일까지를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거죠. 어제 사진에 이 원형 탈모 아니냐라고 네. 많이들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 네. 잠이 안 오실 겁니다. 이 말씀하시는 와중에 속보가 떴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방선거 전에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는 중단합니다라고 하는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 이제 취재가 정확했던 거고요. 이제 그렇게 발표했으니까 참 천만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죠. 네네. 아니 다행이고. 지금 대통령이 잠을 설친다. 예. 잠을 못 자고 있다. 임기 초 1시간과 임기 중 1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은 임기 초 1시간은 임기 중후반에 뭐 거의 입사관 정도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짓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중해서 죽어라고 일을 해가지고 적폐인데 흔히 말하는 적폐라는 게 막 바위덩어리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막 먼지처럼 쌓이는 것도 많다.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많다. 눈에 보이는 적폐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일 다 한 거거든요. 와, 저는 그러면 내각에 있는 분들이나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또는 청와대 참모진들은 엄청난 물론 열심히 해온 분들도 있지만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대통령이 저 정도로 지금 답답하게 이야기했다면 우리도 그렇다 해서 뭐 밥 먹듯이 야근하라거나 주말이라는 얘는 아닙니다. 그건 너무 가혹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또. 네. 그러니까 당이 더더욱 오늘부로 정신을 엄청 맞습니다. 차려야 되는 거죠. 다시는 무슨 논란과 소란도 일으키지 말자고 제안드리고 싶어요. 네. 오로지 대통령이 던진 개혁 의제로 네. 똘똘 뭉쳐서 논란이나 소란이 아니라 와 민주당의 시너지가 어마어마하다 청와대랑 함께 네. 이런 것만 뉴스에 나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마징가 킹님께서 신용환 교수님한테 얘기 꼭 전해달랍니다. 원형 탈모 아니라고 배포.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고요. 지금 우리 속보 자막이 나왔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지선전 합당 논의는 중단한다. 대신에 혁신당의 통합추진위 구성을 제안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공적기구로 모든 걸 맡긴다는 걸 네, 잘 네. 하셨고요. 그 공적기구에서 통합의 필요성 당이 조국혁신당의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당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나기로 했으니까 저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것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통령이 이제 업무 국정 운영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을 실제로 잘하는 분이잖아요. 그 어떤 일의 본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똑같이 일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면 된다.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문제를 찍어서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그것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 이거 똑같이 따라하면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히려 인터뷰를 하는 분들에게 부탁을 하죠. 진짜 이재명 대통령 팔고 당선되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과 똑같이 일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따라하는 것은 쉽다. 창의적으로 너무 하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최고의 교과서이니 똑같은 방식으로 저는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저 답답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안 소장님하고 제가 의견이 조금씩 부딪히는데 저는 참모들이나 장관들 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일해야 되죠.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일해야 되죠. 그 사람들 잘하면 나중에 선출직 돼가지고 국회의원, 그다음에 뭐 국무총리, 광역단장 다 될 수 있는 기회도 얻는 거지 않습니까? 저 인생에 어떻게 장관
청와대 참모하면서 저렇게 많은 일을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봉사의 시간을 대통령이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국회의원 밤잠 안 자고 해야 되고 강요들도 밤잠 안 자야 되고 대통령 참모들도 안 자고 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을 보조할 수 있다. 저분은 안 자고 밤을 설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정 대표님, 예. 본인이 그렇게 한다고 남들에게 예. 아닙니다. 대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만 혹시라도 쓰러지거나 건강 상하는 일이 없는 선에서 그렇게 하시죠. 예. 아유. 저는 그래서 대통령을 지금 제가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유, 나는 이재명 대통령도 일정을 조금만 좀 덜 했으면 좋겠어요. 입법 속도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얼마나 국회의원들도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얼마나 답답하면 저런 얘기를 하실까. 왜냐면 이게 따라줘야 되니까, 법이 따라줘야 되니까 그 얘기 하시는 건데요. 여기 지금 일벌레들만 앉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효능감은 없습니다만 한번 대통령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릅니다.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또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 갈 정도로 치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또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 질서의 변화, 또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런 엄중한 현실입니다.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진짜 우리 대통령님은 일하려고 태어난 사람 같은데 금시윤 5763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전 대표 말이 맞습니다. 밑에서 그렇게 하면 대통령님이 편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비틀팡님은 그래서 스픽스가 24시간 돌아가는지 궁금합니다. 아유, 자, 이런 말씀도 처음 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일을 총량면에서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일을 효율적으로 짧게 속도감 있게 그래서 질적으로 많은 일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나도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정도는 기본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서 말씀하셨던 대로 켜켜이 쌓여있는 군데군데의 적폐로 보이는 그 먼지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하려면 얼마나 이제 지도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누군가 위임하고 대신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먼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니까 이걸 시스템적으로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워낙에 훈련이 잘 돼 있는 분이어서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바뀐다. 그리고 정경 대표 오늘 돌아오셔서 정말로 대통령이 지금 했던 이야기 정청래 대표가 빨리 개혁 입법을 할 걸 무조건 밀어붙이고 가버려라 라는 말씀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태성 의원이 이재명 수행일기인가요? 수행일기란 책 썼잖아요. 그 책에 그런 게 나와요. 이재명 대통령이 시골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쪽잠만 자면 개운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일한다는 거예요. 참모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답니다. 아니, 가야 된대도 저희 일중독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 앉은 이분도 2시간밖에 일 안 해요. 잠 안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새벽에도 계속 깨서 저렇게 텔레그램 많이 X에다가 글도 올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장관 중에서 올리자마자 글 읽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2명이 김용원 노동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송미령 장관 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바짝 긴장하고 일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또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아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그 고민하는 그 느낌이 뭔지 알겠어요.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은 처음 하는 일을 접하게 될 때 밤에 꿈을 꾸는데 계속 일을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심정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자고 있어도 계속 꿈에서 아마 일을 어떻게 하면은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걸 계속 꿈꾸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스타일을 뭐 다른 사람이 밑에서 일한다 그래서 그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또 대통령이란 자리가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 자리인 것만도 사실이니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는 거에 다 맞춰주지는 못하더라도 함께 갈 수는 있잖아요. 함께. 그 최근에 이제 함께 그 가지면 될것 뉴스에 같아요. 그런 게 나왔죠. 그 부처 국무회의 멤버들 그리고 각 뭐 부처들 단체 방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소통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도 그 단체 방이 청와대 참모진들하고 같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다 역대로 사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또 실제 청와대 참모진들 정신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셔서 청와대 참모진이 그 방을 만들어서 의견, 국정을 위한 의견 이런 것들을 직접 수렴하고 같이 한단 말이죠. 거의 몽골 기병들 어떤 순발력 발휘하듯이 하면서 팍팍팍팍 치고 나가는 정말 아까 그 시간에 대한 말씀, 시간의 가치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정도로 일을 집중하는 사람은 정말 시간의 그 가치의 소중함을 알죠. 그래서 저도 반성되는 게 이제 뭐 새벽에 막 보고 드리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보면 영락 없이 그 새벽에도 다 읽으세요. 이거 아십니까? 청와대에서 지금 수석 비서관 회의 말고요. 네. 일반 비서관들 다 나와서 회의하는 거 알아요? 그렇군요. 그거 한 달에 한 번씩요. 네. 이것도 방송에 처음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는데 현장의 비서관들이 하고 있는 일을 대통령이 알고 수석 비서관을 통해서 들으니까 정확하게 체크 못할 수 있잖아요. 또 필요한 걸 따로 불러서 하기 어려우니까 아예 수석 비서관 회의에 일반 비서관들 중에 주요 업무를 처리한 사람 다 들어와 가지고요. 이게 회의가 이제 길어질 수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라고 해서 거기에서 일반 비서관이 수석 비서관 있는 데서 손을 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정책으로 구현해야 될 일이 굉장히 빠르게 정리되는데 그 수석 비서관 회의에 참석하는 일반 비서관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너무 배울 게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냐 이분은 꿈이 나중에 도지사는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일을 배워서 내가 바깥에 국민을 위해서 쓸 거 생각하니까 수석은 수석대로 뭔가 이 공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일반 비서관들도 들어가서 대통령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와 이거 정말로 잠을 안 자도 좋다는 사람 있다고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요. 아니, 실제 영상 보니까 수석 보좌관들 뒤에 비서관들이 옆자리권에 뒤에 다 앉아서 서있구나 발언하시던데. 그거는 이제 보조하는 것도 있고 예. 일반 비서관 회의를 그렇죠. 별도로 만들어서 그렇죠. 이제 전체 한다고. 회의 때문에. 예.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 정부 부처 장관들하고 회의하다 보니까 실제 일은 처청이 하는 경우를 확인한 다음에 대통령님 앞으로는 청장, 처장들 들어와라고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장관도 외청의 일은 잘 모르는데 외청이 국민들 생활과 밀접한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관세청 같은 경우 뭐 최근에 뭐 외압 일반인 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들어와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국무회 때도 실제 그렇게 하더만요. 딱 그 추석 앞두고 설 앞두고 민생 문제 엄청 챙겨내면서 노동부장 또 당부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노동부장한테는 산재 체불 엄청 당부하잖아요. 노동부장은 바짝 긴장해서 있더라고요. 근데 이 노동부 장관도 제가 저희는 뭐 대통령 너무 힘드시고 그러니까 뭐 또 연락을 기시도 하니까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이 김홍 장관은 이제 민주노총 위원장치고 노동심리질 했으니까 저도 막 잠이 안 올 때 12시 한쯤에 뭐 보내거든요. 야 이런 또 산재 사고 발생했다. 체불 발생했다. 1시 2시까지 계속 확인하고 답을 바로바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는 새벽에 보내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할 보내지 정도로. 마요, 진짜. 예, 나도 그래서 미안해 죽겠어.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꼈죠. 바짝 긴장하고 일을 하고 있구나 지금. 네. 노동부 장관 이런 분들이. 그래서 원래 이제 이런 자세를 일하자는 게 정기현 대표님 말씀이잖아요. 원래 대통령한테 팬이라고 잘 얘기 안 하는데 저는 이재명 팬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된 것 같아요. 팬 해도 되는 게 점점 팬이 돼가는 것 저는요 같아요. 사실은 그 대통령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제일 애쓰고 있는 게 이제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출구 전략이 없이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나왔어요. 구은철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강남 상구랑 용산. 예를 들면 지금 저는 세입자가 있는 곳이 다 토지거래 허가제에 묶여져 있는데 그거 어떻게 팔라는 거야. 팔 수가 없거든요. 그분들이 확약서를 써주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것도 잔금 치르기 전까지 이게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안 나가요. 왜? 그분들 갈 데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딱 답이 나왔어요. 강남 상구랑 용산은 실제 그분들이 뭐 나중에 1주택자가 이제 매수했을 때의 얘기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만약에 현재 지금 이 집에 살고 있어서 이걸 안 된다 그러면 그분들 살 때까지는 봐주겠다. 네. 이거 되게 저는 올바른 출구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잔금 유예 기간도 실제 4개월로 늘려줬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생각이라 그러면 역시 올바른 정책이 나온다 이렇게 저는 되게 기뻐했었었는데 네. 대정부 질문에서 이만희 의원은 지금 현재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혹은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분들은 뭐 제대로 정확히 알고 얘기하는 건지 이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쨌든 그 얘기를 한번 이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잘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많이 궁금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 내용 보면은 그런 기대가 과연 이 정부가 할 수 있을까? 수요 억제를 위주로 하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을까? 잘 안 보입니다. 그렇게. 이 부동산원에서 만든 공개된 자료입니다. 보면은 그 뒤에 이 정부 들어서서 상승률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도 더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정부 질문에서 어제 그 박충건인가요? 그 국민의힘에 뭐 우리 군대가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난리치던 그 사람 보고 제가 진짜 아들을 군대 보낸 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많이 나던데 오늘 이만희 의원도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대구 경북의 부동산값 똥값 돼 가지고 도저히 거기에서 식물 상태로 전락한 그 부동산 가격 좀 올리라고 하세요. 서울 부동산 걱정하지 말고 영남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영남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거래 절벽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미분양 물량 때문에 다 죽어난다 그러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값이 떨어져서 문제. 그리고 미분양 물량을 가지고 또 들어가려고 하니까 대출이 안 돼서 문제. 모든 것이 문제다. 그런데 무슨 서울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은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주로 걱정하고 지방은 지방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를 해야 되는데 영전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저렇게 말하는 게 정말로 말이 되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로 우리 정기환 대표는 이 부동산 관련 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하시고 대통령님 팬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정권을 잡고 쓴소리 듣고 이런 게 쉽지 않죠. 특히 이제 윤석열 정권의 어떤 그 흐름을 다 봤잖아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청와대에서 25명을 선정을 해서 국정 쭉 성과에 대해서 이제 평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청하는 게 쓴소리예요. 그래서 참 저도 어떻게 하다 이제 그렇게 선정이 돼서 쓴소리를 하려니까 이게 턱도 모시고 일하는 입장에서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네. 일단 그런 쓴소리를 요하는 그 자체가 대단한 거죠. 이 뭐 워낙 듣든 안 듣든 뭐 윤석열 정권과의 비교를 해본다면 뭐 비교할 가치가 아니지만 대상이 아니지만 그렇게 열린 눈과 귀를 가지고 계속해서 밑바닥부터 위에까지 정서를 다 이렇게 공감하고 청취하고 하면서 국정에 대한 설계를 해나가는 그 자세.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댓글 우리 게시판에 왜 자꾸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김민석 총리가 뭐 특별하게 뭘 잘못했다고 한쪽에서는 정청래 대표 얘기를 막 하더니 이제 또 김민석 총리 얘기를 하시는데 김민석 총리가 뭐 잘못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번 당대표로 사태를 그 한마디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차기 당대표를 네. 둘러싼 채 이제 쟁투로 해석하시다 보니까 아이고. 합당 찬성하는 분들은 김민석이 밉고 합당 반대하는 분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안 좋아하는 분들은 김민석이 되냐고 생각하면은 합당 찬성파를 공략 이러다 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 아니 뭐 각각의 일리는 있을지만 지금 오늘로서 상황이 다 마무리가 됐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닐 때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 민주당의 지금 현재 우리 범민주 진영을 생각하면 제가 오늘 이제 박찬대 북콘서트 느꼈는데 우원식 의장님, 정청래 대표님, 박지원 원내대표님 이런 분 다 오셔갖고 굉장히 좋은 모양새인데 1년밖에 안 됐어요. 12.3 내란 극복한 지. 그래 오늘 똘똘 다 뭉쳐서 오늘 또 다 제발 좀 똘똘 뭉치라고 결의하고 갔거든요. 박찬대 참 잘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지금 이재명 옆에 우원식, 김민석, 정청래, 박찬대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는 건데 이 사람들끼리 쌈 붙이고 이 사람들 중에 두 놈은 안 된다, 한 놈은 안 된다 그러면 이재명은 누구랑 일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 이 사람도 안 돼. 저 사람도 안 거기다가 돼. 조국당도 안 노영이도 안 된다, 돼. 누구도 안 정기환도 된다 안 돼. 그러면 이재명은 대통령은 어떤 동지랑 일을 할까요? 여러분대로 말대로 하면요. 이재명 주변에 3분의 1도 안 남아요. 제발 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도 연합정부입니다, 여러분. 개인들의 연합정부요. 민주당도 보면 세력연합정당이요. 또 더 어떻게 하면 이재명 정부 등장하는데 그 진보 사당도 공동후보로 나섰죠. 시민사단체도 다 나서갖고 내란 극복과 이재명 당선했는데 지금까지도 똘똘 뭉치고 서로 그동안 고생했던 경례도 모자랄 판인데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싸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더더욱이나 오늘 논의가 정리가 됐잖아요.
지방선거 이후에 차분히 합당하는 것으로 네. 그건 누가 유리한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때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제일 일 잘하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네. 그걸로 경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원래 부동산 문제가 제일 민감하잖아요. 근데 요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글도 올리고 부동산 이슈를 주도하는데 국민들의 평가가 나쁘지 않아요. 옛날 같았으면 아마 굉장히 박하게 평가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놀라운 소통 능력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논쟁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달라요. 이전에 대통령이 끌고 가는 방식하고 다르고요.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방식으로 이슈를 끌고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시장에 매달리다 보면은 부동산 자체로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를 대안을 찾는 작업만 하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이 어떻게 부동산을 생각하는지를 의견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공감을 얻어가면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히 반발을 못하는 거예요. 반발하고 싶어하는. 언론에서도 감히 반발을 못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런 것들을 사실 배워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슈를 민주당이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그 기억 더듬어 보시면 알겠지만 불필요한 사회 논란을 만든 적이 거의 없어요. 논란을 정리하는 작업들을 해왔지. 맞습니다. 그걸 민주당이 배워야 한다고 봐요. 네, 자 피핑님께서 스픽스 노땅들 너무 느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마 이게 우리 패널 제가 지금 좀 전에 물어본 김민석 총리가 뭐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김민석 총리가 그때 인터뷰하면서 기자회견인가 뭐 그때 뭐 했을 때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총리 공간에서 기자간담회인가 기자간담회 했을 때죠. 나 당대표다 로망은 있다 이렇게 말한 거는 정치인이고 정당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당대표다 로망이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지 뭐 굳이 딴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오버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다 싸움으로 몰고 나가면 안 돼요. 다 뭐든지 뒤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만하시고 이제는 모든 게 다 정리가 됐으니까 대통령도 열심히 일하자 그랬으니까 우리도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 정책에 잘 따라드리면 됩니다. 저는 부동산 문제 지금 대통령이 되게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것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도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잘 성공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믿어보는 걸로 하고요. 지방선거 잘 치르는데 신경 씁시다. 그리고 이쪽도 싫고 저쪽도 싫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거 다 싫어요. 뭐 국민의힘 사람들이야 왜 그러는 거예요. 그만하시고 신영환 교수님, 네. 신영환 부위원장님 이제 오늘이 마지막 스펙스 출연이죠. 뭐 정기 네. 저희가 정규적으로 출연하는 거는 마지막이고요. 제가 부탁을 거꾸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탁드려서 출연하고자 하고요.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스픽스 덕분에 또 정기환 대표님께 기회를 주셔서 진행도 하고 하면서 오늘날 뭐 또 구체적 수치를 얘기하면 또 깨알 같은 그 말을 해야 되니까 충북에서 공표된 여론조사가 3번 있었습니다. 3번 다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어제 발표된 것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다 스픽스 애청자 여러분들 덕분이고 실제 가장 많은 댓글과 또 좋아요, 구독 등으로 애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저 나름의 소임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 페어하게 싸우고 제가 하나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다른 후보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네거티브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그 황당한 네거티브 이런 것들 많이 보고 겪고 있죠. 그렇지만 제가 무엇을 하겠다, 어떤 가치, 철학, 비전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 그거에 충실하겠다. 물론 법적으로 불법적인 음해, 허위사실 이런 건 대응은 해야 되겠지만 미래지향적인 어떤 충북,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게 진짜 이재명 대통령 잘 모시고 함께 대한민국을 미래로 끌고 가는 거라고 확고하게 믿고 저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박수 시청자 여러분께서 쳐주세요. 많이 이끌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이제 그 출판 기념회에 가서 가장 이제 좀 숙연해지고 감사했던 장면이 바로 이제 신용환 교수의 모친 때문이었어요. 그 당신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 지금 보면 전혀 생각할 수 없죠. 대기업의 그 최연소 사장까지 했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비가 없어서 수학여행을 못 간 거예요. 수학여행 사진을 이렇게 쭉 띄우는데 본인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그때 어머니의 마음이 참 어땠을까. 그 다들 이제 막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4시간 됐거든요. 사람들이 나가지를 않아요. 그 이제 충북대학교 거기 이제 계신문화관에서 했는데
야, 그러면서 참 진영환 교수가 잘 살았다. 그리고 친구 중에 한 분이 왔는데 박근혜 때 청렴위원장으로 갔잖아요. 그때 이제 그 친구는 사업에서 아주 성공을 한 지금 친구하고 절연을 했다가 10년 만에 이번에 찾아왔더라고요. 와. 윤석열과 관련돼서 본인이 양심선언을 했을 때, 아, 정말로 용환아 잘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직접 이제 친구분이 하는 거예요. 이 짜여진 각본으로 됐던 게 아니고요. 네. 적석에서 마이크를 돌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왔어. 야, 충북을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똑같이 운영할 사람은 신용환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날 뭉클했고요.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출판 기념회 가서 5시간 있었던 건 처음이에요. 야. 그때까지 사람들이 안 가고 다 있어가지고요. 너무나 감동적으로. 왜 있었어요. 교수님 또 그래, 울리세요? 아니. 눈물 나네. 우리랑 헤어져가지고 눈물 흘리시는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지금. 신용환의 네. 직관 TV에 출판 기념회가 올라가 있네요. 저는 이제 충북 경제 문화 포럼 때 예. 사회자로 갔고 이번에 못 갔는데 뭐 보니까 봉지욱 기자님, 이명수 기자님, 임세은 소장 동지들이 많이 가셨더라고요. 울고 있어. 아직도 울고 있어. 전 대표님. 멋진 교남이 어떻게 되세요? 아유, 지금 이제 그만하셔요. 지금 어머니 회의가 하여튼 있어요, 아들 지금. 잘 키워서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나라 자, 오늘 만드는데 한번 우리가 쓰겠습니다. 이번에 박수 한번 정말 엄청난 힘이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 저희 스픽스와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가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자신 있게 준비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최저가 최적의 상품으로 안내드리는 스픽스가 추천하는 자동차 운전자 보험입니다. 눈물 흘리시는 신용환 교수님도 여기 스픽스에서 런칭하고 있는 이 착한 보험 파트너스 연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선거 끝난 다음에. 자, 자동차 보험인데 비교가 필요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금 가입한 회사가 제일 저렴한지 최적인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 같이 가입하신 분들 많은데요. 갈수록 강화되고 매번 바뀌는 제도와 법 때문에 실제 끊임없이 한번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 그냥 전화 한번 돌리시면 됩니다. 1644-1226, 1644-1626으로 전화하셔가지고 더 착한 자동차 비교 견적 스픽스 운전자 플랜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비교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곳이니까요. 그리고요. 여러분 벌써 설날이 코앞입니다. 소중한 분들께 드릴 선물 고민 아직도 못 끝내셨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스픽스몰이 전국을 뒤져서 가장 귀하고 실속 있는 구성만 채워놨습니다. 명품 과일과 전복, 반건조 생선, LA 갈비, 홍삼, 녹용 등 백화점 퀄리티는 그대로 그리고 가격은 스픽스 공동구매 특가로 확 낮췄습니다. 주는 분은 뿌듯하고 받는 분은 감동하는 선물이 정말 필요한데 바로 그 선물을 스픽스몰에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인기 품목은 조기 품절되니까요. 지금 빨리 스픽스몰에서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어제 그 방송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에 대해서 좀 사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네. 전주고등학교와 관련돼서 출연진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에 연루된 학교가 다 전주고등학교라고 하면서 전주고등학교 출신 분들한테 전화를 제가 몇 통을 받았고요. 특정 고등학교에 대한 폄훼나 이런 건 전혀 없었다. 전주고등학교 출신 중에 훌륭한 분, 제가 잘 알고 있는 이 회장님이나 여러분들이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이번에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는데 거리에 나가서 실제로 시위를 하셨던 많은 분들이 전주고등학교 전주여고라는 분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방송 과정에서 혹시라도 전주고등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했다면 충분히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정세균 총리가 또 전주고등학교 출신인 것처럼 했는데 정세균 총리는 전주신흥고등학교 출신이고 전주철 변호사는 전주지만 순천고등학교 출신인데 또 전주고등학교로 오해했던 이런 아이고. 부분은 좀 이렇게 제가 좀 소상하게 설명드리니 전주고등학교 출신 여러분들께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혹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제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사과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스픽스에서 멤버십 리뉴얼 오픈했습니다. 전용 회원 배지와 이모티콘이 출시가 되는데요. 뭐 화면 좀 봐주시면은 개월수마다 변화하는 동네 개원이형 회원 배지군요. 신규 1개월, 2개월, 6개월, 1년. 그러니까 지금 1년하고 신규의 차이는 금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전개 완벽 최고의 방송 서픽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멤버십 해주시면요 이게 990원이라고 합니다. 단돈 990원으로 스픽스의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멤버십 가족만을 위한 특별 선물이 바로 저겁니다. 우와, 내 얼굴도 있네.
여보세요. 누가 만든지 알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제작진 좋습니다. 고생하셨네요. 네, 예. 아주 좋습니다. 자, 이름 옆에 빛나는 저녁 회원 배지 올해 함께할수록 더 멋지게 변하는 것이고요. 방송된 내 마음을 200% 표현해줄 전담 이모티콘도 출시되어 있는데 너무 예쁩니다. 역시 이경 기자가 제일로 예쁘게 나오네. 역시 인물이 괜찮으니까 좋네요. 안 소장도 협찬해 주세요. 네. 우와. 더 좋은 진짜. 콘텐츠를 만드는 소중한 자양분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 스픽스를 많이 응원해 주시는 의미에서라도 990원. 아, 너무 싼 거 아닙니까? 990원으로 여러분들 전용 회원이 되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0만 회원을 목표로 지금 달리고 네, 여러분 10만 원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157만이지 않습니까? 예. 10만 명 금방 달성하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